심쿵심쿵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꿈이 있을 때 도전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사실 어느 시기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 시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교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또 유년기, 청소년기, 또 청년기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관심과 사랑 또 교육도 받아야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청소년기의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돕는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여러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거든요. 이 분야에서 또 전문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요.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김윤근 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뵈니까 네. 정말 반갑고요. 예.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 국가로부터 상도 받으신 거 예. 축하드리고요. 예. 참 열심히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청소년들과 학부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쿵심쿵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윤근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저는 1996년 창립된 사단법인 새벽이슬 상임이사로 섬기고 있고요. 네. 꿈넘어 꿈 대한교육위탁기관인데 교장으로도 있습니다. 예. 오늘 심쿵심쿵 말이 안 나오는데 심쿵심쿵 인터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아마 주변에 이 청소년 수련관, 네. 청소년 문화의 집 들어보셨나요? 네. 청소년 쉼터도 있고요. 그렇죠.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쉼터, 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소스텔, 예.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유닛센터라고 있어요. 네. 진로 코칭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학교 내에 또 유닛 클래스라고 있죠. 예. 상담 교실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들. 그게 쉽게 얘기했는데 청소년 수련 활동과 청소년 문화 활동들 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 그래서 청소년들끼리 또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섬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소년 섬김이. 상당히 기관들이 많이 있고 폭넓은 일들을 하는데요. 공무원은 아닌가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인데도 있어요. 예. 자,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수련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둬야 돼요. 네. 그래서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시설들을 둬야 되거든요. 상담복지센터. 거기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직영이라고 하죠. 거기는 준 공무원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 새벽이슬 위탁받았으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위탁되어지는 그런 전문 직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은 규모가 다른 데보다도 꽤 큰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지하 소개해 주시죠. 1층, 지상 3층 한 1,100평 정도 돼요. 네. 규모가 좀 있죠. 그래서 3층에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렇게 뛰놀 수 있는 다목적실, 공연도 하고 거기에 운동도 하고 또 배드민턴도 하고 그런 다목적실이 있고요. 네. 또 2층에는 청소년 댄싱룸,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 세미나실, 그리고 성문화센터, 그리고 1층에는 전통예절실, 또 청소년들끼리 회의도 하고 또 소통하는 공간인 청소년 운영위원회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군요. 예.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나요? 청소년들이 한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은 한 연인원 한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와. 그러니까 한 친구가
365일이면 365번으로 온 거를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타까운 건 오는 청소년들만 많이 온다는 거. 네. 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세워진 지 2005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네. 16년 됐거든요. 예. 아직도 청소년 수련관의 존재를 모르는 청소년들, 네. 공부만 하느라고 그런 청소년들도 있어요. 네.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네. 사실 와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심쿵심쿵 인터뷰를 통해서 예. 더 많이 홍보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지도사, 언제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청소년 지도사라는 그 분야에 이렇게 뛰어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청소년기에 어느덧 50대 중반 초반이 되었는데 네. 저도 청소년기가 있었어요. 10대가. 그럼요.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남 이녀의 6남매 다복한 가정에서 저희가 참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버님이 그 지역 유지기도 하고 했는데 아버님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세가 기울고 결정적으로 고2 때 저희 큰형님이 6남매 중에 가장 큰 이렇게 대들보라 할 수 있는 큰형님이 네. 우울증을 앓았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어요. 음독 자살을. 아이고. 그것이 저희 가정에는 큰 충격이었죠. 네.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오남매 남아있는 오남매들에게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사춘기 한창 때였는데 아이고. 네. 중3 때 그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이 상당히 많이 버팀목이 되어졌어요. 네. 제가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고현교회 출신인데 고현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네. 전도사님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돌봐주셨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멘토링이었던 아. 것 같아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힘들 때 기도해주시고 진로 코칭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여전교회에서는 또 장학금도 주셨어요. 집안이 많이 기울었었으니까 그러한 사춘기 시절에 교회 생활 또 주변의 어르신들의 섬김들은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나중에 청소년 지도사는 1993년도에라는 자격증이 생겼거든요. 93년도. 1993년도니까 한 30년 안 됐죠. 그렇죠. 한 27, 8년 된 그런 그 청소년 지도사 국가 자격증인데 그 청소년기를 통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관심들. 내가 어른이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네. 근데 그게 청소년 지도사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네.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청소년 그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갖게 됐죠. 그렇군요. 사실 청소년 시기는 또래들끼리 모이고 또래들끼리 뭉치고 네.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네.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도 과제예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런데 파마머리와 찢어진 청바지. 하나만이야. 그렇군요. 한 최근에도 지금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요. 오늘은 그냥 네, 오늘은 그냥 안 찢어졌네요. 검정색 청바지인데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네.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청소년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친해지는 거,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느 사역의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사와 담당자와 그 클라이언트가 친해져야 된다라는. 네.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 농담도 따먹고 또 가장 이렇게 쉬운 거는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들이미는 거. 낄낄빨빨을 잘해야 돼요. 요즘 네. 청소년들이 1년마다 세대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잘해야 되고 네. 일단 관계 형성되어지면은 속 얘기는 다 하게 되고 음. 또 어떤 아픔과 상처들을 또 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게 하는 거는 친해지는 거. 네. 너무 어거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 시납으로 해서 시간들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고 네. 놀기도 하고 훈계하는 그 꼰대 지도사는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예. 청소년 지도사라는 용어가 조금 거리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다른 용어를 쓰시기도 하나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대부분 하죠. 선생님으로. 제가 네. 목사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네. 선생님이라는 편안한 그런 좀 더 친해지면 진짜 큰형님,
형님. 아직 저한테 큰 형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0대인데.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취업됐다고 이 녀석이 밥 사러 내일모레 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네.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놈도 있고, 아직 큰 오빠라고도 부르고 있고, 네. 그냥 삼촌. 네. 이런 호칭들도 좋죠. 그래서 어떤 녀석은 제 생김새 때문에 이장 아저씨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냥 청소년 지도사는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같잖아요. 저도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청소년 지도사라는 거. 예. 그래서 요즘 좀 이름을 지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 뭐 자격증 있는 사람들 많겠지만 진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청소년 지도사가 1993년대에 정식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자격증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는데 약 한 지금 현재 2019년 12월 현재 네. 약 5만 4천 명 정도. 한 해에 지금 한 3,800명에서 4,000명 정도씩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년에도 시험을 봤으니까 네. 지금 한 5만 한 8, 9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략 6만 명 정도 되니까 숫자가 지금 늘어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청소년 학과가 있는 대학교 또 사이버 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 코칭이나 이런 청소년 관련 수업을 받고서 수업을 받으면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이렇게 부여되어죠. 그래서 네. 면접 시험을 통해서 아니면 필기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필기와 면접을 합격을 해야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 있어요. 네. 필기 시험은 과목이 많이 있나요? 과목이 1급, 2급, 3급 다른데요. 네. 대략 2급 같은 경우는 8과목 정도, 네. 청소년 활동론, 청소년 법제, 청소년 인권, 청소년 복지 이런 쪽에. 예. 그래서 지금 산업인력개발원에 위탁이 되어져서 예. 국가 자격증 시험들은 산업인력개발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안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대학교에서 그 청소년에 관련 수업을 이수를 했을 경우에는 네. 면접만 봐도 돼요. 2급 같은 경우는. 네. 1급은 2급을 딴 지 3년 뒤에 활동 경력이 있어야 1급을 볼 수 있고요. 네. 사회복지사하고 좀 비슷하죠. 3급부터 있는데 예. 그러면은 관장님께서 저는 2급 2006년도에 땄으니까 2급 15년 차예요. 2급 15년 차. 예. 1급 따셔야겠네요. 1급이 진짜 부지 어려워요. 아, 정말 그런가요? 사법 시험부터 또 이번에도 네. 한 몇천 명 봤는데 네. 한 100명도 채 않게 와, 경쟁률이 그래서 꽤 왜 높네요. 그렇게 어렵게 내는지 네. 유튜브는 또 시험 출제자들은 좀 쉽게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문턱을 높일 일이 없으니까. 네, 지금 한 1급이 1,800명 정도 되는데 모자라요. 네. 그래서 많은 청소년 수련 시설에 특별히 수련관에는 1급 청소년 지도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쉽게 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지만 또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네, 그렇군요. 혹시 또 연령 제한은 있는지 궁금해요. 연령 제한은 없고요.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면 네.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네. 힘만 있으면 80이 네. 돼도 90이 돼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청소년 지도사는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아주 전망이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요즘에 뭐 가정이 많이 힘들어서 가출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소외된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외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네. 네. 중도 입국 청소년들. 그러니까요. 그런 청소년들 많이 있어서 좀 더 청소년 지도사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국가에서 이 일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요. 네.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네. 다문화 청소년들, 중도 입국 청소년들 특별히 그렇죠. 부모님이 한국에 결혼을 와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네.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또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렇죠. 공부를 잘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거나 네. 요즘은 그 조울증 청소년들, 우울증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ADHD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상 심리 상황 속에서 좀 중도에 있는 네. 많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기에는 아닌데 네. 상담은 받아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세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보호해주고 또 치유해줘야 되는 그런 네. 어른들로서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요. 한 사람을 또 어떻게 잘 키우고 또 관심 갖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3급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데 관심을 가지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3급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청소년 이렇게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는 경력이 있어야 돼요. 경력이 있어야 그리고 되나요? 네. 전문대에서 학점이 한 80점 학점 이상 있을 경우에는 3급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회복지학과 예. 가장 청소년 지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학과가 사회복지학과, 예. 청소년 기도학이라고 도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진로 코칭학,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 네. 보면은 그 이수 받아야 될 그 시험을 또 면접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산업인력개발원에 들어가면 청소년 지도사 인터넷에서 치면은 그 시험 안내가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1급 같은 경우는 그 2급을 딴지 2급 자격증을 이렇게 따고 한 3년 이상 청소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예, 경력이 있어야죠. 있어야만 네. 되고 2급은 4년제 대학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지만 복수 전공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청소년 지도사 따는 데는 무난할 거라 생각해요. 네. 우리 고등학생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하면서 또 사회성도 키우고 또 공동체성을 키워야 되니까 네. 제가 이쪽에 있어 보니까 그 사회성이 참 중요해요. 청소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의 중요성들 저희 직원들이 지금 15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국장이나 부장이나 팀장, 팀원들끼리의 소통, 또 관장과의 소통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뭐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야겠지만 또 같은 동료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하군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 직원들 가운데서도 온 지 한 6개월 만에 적응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네. 청소년들은 좋은데 직원들끼리 마찰, 네. 어떤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멘탈이 좀 약한 것.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참 청소년들을 향해서 열정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잘 못 풀어가서 그만두는 지도사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네. 이 청소년 지도사로서 처음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약간 중간에 포기하시고 나가시는 분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이 일을 대하고 또 임하고 계시는지 직원분들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까 네. 궁금해요. 청소년들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죠. 첫째는 경천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네. 그래서 항상 묻고 물어요. 아침에 예배드리면서도 네. 그 정말 우리가 청소년 사랑하느냐. 청소년들 때문에 밥 먹고 있는데 네. 청소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밥벌이 수단으로 한다면 우리 나가서 그냥 뻥튀기 장사라도 하자.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필요로 하는 그 곳에 마음을 두자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건축 중입니다. 공사 중 이렇게 네. 써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공사 중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때로는 청소년들이 버럭버럭 할 때도 있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 있고 예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커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성장통이다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싸가지가 없네 그 말부터 나오면 여기 못 있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특별히 연구 대상이고 외계인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 그렇군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 말씀 들으니까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명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진정한 그 직업이
발휘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소명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있습니다. 박봉해. 근데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네. 국가 차원에서도 청소년 지도사들이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좀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있더라고요. 이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기에 조금 아픔이 많았던 또 방황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것도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 직접 하는 청소년 지도사들도 있고 하는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도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어렸을 때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저처럼 더 좋죠. 네. 이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청소년 지도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기획도 하고 또 직접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분야를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될까 궁금해요. 네, 어떤 공부든지 다 좋지만 네. 특별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대학교 때는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을 크게 또 복수전공에서 청소년 지도학을 해도 돼요. 예. 청소년학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상담학도 괜찮아요. 저는 상담 전공했는데 매우 좋아요. 상담학. 일단 아까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것이 상담적인 요소거든요. 공감, 네. 같이 마음을 읽어주고. 근데 이제 상담 기술들이 있으면 매우 가까이 오죠. 학교 들어가거나 집단 상담, 개인 상담에도 상담 기술이 있으면 거의 그 도사급으로 통하거든요. 아, 애들이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상담 네. 기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담학 배워도 좋을 것 같고요. 경영학, 건축학 다양해요.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 배우고 음악. 상담, 네. 무용하는 사람들. 요즘은 뭐 그 행동 치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춤 동작 테라피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 지속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네. 그런 강사들 중에 하나가 그 춤 동작 테라피 강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청소년 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해요. 그러니까 학부 시절에 배우고 또 대학원 가서 청소년학을 배워서 석사 과정으로 해서 또 2급, 1급 따도 되니까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다만 나는 대학교 때 좀 집중해서 하겠다면은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상담학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육학도 괜찮겠네요. 교육학도 좋고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지도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억에 남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네. 20살 넘어서 왔다는 친구 예. 처음 이제 입사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으신데 네. 기억에 남는 우리 청소년 기억이 많이 남죠, 다들. 그러나 유독 남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그 정말 사춘기 때 그 가정의 형편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래방 도우미까지 했던 친구가 아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더러워진 몸이라고 될 대로 되라 살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시내 그 아주 번화가에 갔어요. 네. 이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 복음이 첫 번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친구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유치원 선생이 됐어요. 아. 5년 전에 시집 가가지고 예. 지금 아기 낳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 아 너무 행복하죠. 보람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용고 나온 친구인데 진짜 나와가지고 빵 만드는 기술 네. 기획과 쪽으로 안 가고 빵 만드는 기술 그쪽으로 가서 한 달에 80만 원씩인가 월급 받았는데 적금을 50만 원씩인가 부어가지고 네. 저희 새벽이슬이 법인 만들 때가 있었어요. 5천만 원 정도 필요했거든요. 법인 전입금. 네. 500만 원을 선뜻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안 돼, 너 이거 오면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말이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목사님, 새벽이슬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삶에
실업기 고등학교 갔다고 제가 뒷골목 헤맬 때 네. 새벽 이슬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음. 500만 원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와.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길을 가요. 대우조선에서 근무하거든요. 네. 이번 휴가 때 만났는데 너무 멋있게 성장한 거예요. 예. 이런 친구들 보면은 좀 보람이 있죠. 그래서 후원한다고 해도 보람 느끼는 게 아니라 헤맸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찾고 이렇게 자기의 가야 될 길에서 살아야 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사람 농사의 기쁨이죠. 그렇죠. 예, 예.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그것이 귀하다 생각됐고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보람되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35년, 40년 전에 제가 고연교에서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여전도의 그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했던 것들이 네. 이제 제가 돌려드려야 되는 제 음, 재능을 통해서 돌려드려야 되는 과정일 뿐이죠. 그렇군요. 아, 참 그럴 때 보람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까 박봉이다. 예. 조금씩 좋아지긴 한다 하셨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좀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느덧 30년 가까이 이쪽에 가보니까 어느덧 명함을 내밀을 수 있는 네. 그런 전문가가 되어서 가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해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수능 끝나고 오면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거든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네. 리더십 과정인데 해마다 아이들이 달라요. 고3들 수준들이. 세대 차이를 느껴요. 그러면 네. 저도 이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요즘 좋아하는 가수들은 BTS인지 네. 또 아직도 소녀시대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PC방 가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제한적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네. 게임하면서 친해지니까요. 음. 그렇게 하고 또 뭐 블럭 쌓는 것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세대 차이가 너무 급변한다. 그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박봉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새벽이슬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해보는데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또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느꼈고 네. 저희가 큰 재산은 없지만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계의 어르신들이 네. 지역 교회들이 또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새벽이슬 25년 가까이 되는 그 회원들이 네. 후원을 해서 이렇게 사역은 하고 있으니까 재정적인 힘든 건 솔직히 없어요. 지금 중요한 현재 건 마음, 그렇군요. 마음. 네.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이글되는 그런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 음. 이글되지 않아도 차가운 마음만 아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저 녀석에게 좀 말 시켜서 예수 믿는지 않는지 물어봐야겠다. 네. 아니면 꿈이 있나? 네. 뭘 잘하지? 이런 거 찾아주는 거. 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 보람 느끼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빨리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사실은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해야 되는 게 청소년이라서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있고 사실 인터넷에 치면은 어떻게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긴 하지만요. 우리 관장님께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다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똑바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전망 있는 직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관심 갖고 자격증만 따도 상당히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를 낼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희귀한 그 대상자들이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조금 낳기도 하고 그러나 존귀해요. 그래서 아동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진로 코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해서 이 길 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끈기, 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힘들들어 가다 보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청소년 지도사로서 인정받을 거라 생각해요. 김윤근 관장님께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또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익산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관장으로서의 어떤 비전이죠. 왜냐하면 네. 익산에 한 7만 1,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예. 9살부터 24살까지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네. 청소년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전기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9살이니까 3학년부터 12세까지예요. 네. 중기 청소년이 1318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네. 후기 청소년들이 19살부터 24살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때에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 달란트 갖고 있다가 땅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준 6억 이상의 가치, 금 한 달란트가 6억 가치 있다고 하니까 그 가치를 잘 다듬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네.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소년 지도사들은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포부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네.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냄새 나서 빨리 가세요 할 때까지 네. 어떻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섬기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네.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게 되고 또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험 보는 것도 나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의 나이 80, 90까지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많은 분들이 청소년 지도사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꿈 심쿵 인터뷰, 오늘은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김윤근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시면서 꿈과 비전을 나눠주고 키워주고 세워주는 귀한 버팀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쿵심쿵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